자, 이거 조금씩 하면서 할게요. 9번까지 일단 먼저 하고 할게요. 165쪽이고 그림과 같은 그림은 같은 무게의 사람이 무게는 같아요. 무게는 같은 사람이 바닥면이 서로 다른 두 신발을 신고 차르 위에 올라갔을 때 차르기 눌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 보시면 여기 깊이가 얘가 더 깊습니다. 얘가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큰 거거든요. 압력은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이 작으면 압력 커지는 거예요.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누르는 힘에는 비례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이건 힘은 같은데 무게가 같으니까 면적이 작아서 압력이 커진 경우야. 얘가 압력이 더 큰 거죠 지금. 그래서 하이힐에 밟히면 엄청 아파요. 발이. 이거 밟히면 엄청 아픕니다. 차르기 눌린 정도로 보아 차르기 가해진 압력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고요. 실험 결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무게는 같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이건 아니고 실험 결과로부터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크다. 그래서 3번 고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는 물이 요 정도만 채워져 있고 요거는 다 채워져 있어요. 누르는 힘이 얘가 더 셉니다. 그러면은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압력이 더 얘가 커. 그래서 많이 눌렸죠. 근데 얘랑은 똑같은 무게야. 근데 얘가 더 많이 눌렸죠. 이유가 면적이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힘을 받는 면적이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랑 달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달. 그러니까 면적이 다르고 힘은 똑같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면적이 다르고 힘이 똑같아야지 이 면적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작용하는 원리가 다른 하나는 날카롭게 한다. 이거는 이제 면적을 작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한 거예요. 압력을 크게 한 거예요. 자, 밑바닥을 꽃잎 모양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건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면적이. 이거는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면적을 늘려서 압력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페트병 이런 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 탄산음료 기체 때문에 뻥 터지지 않게 압력을 줄이는 거예요. 압력을.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기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도 면적을 크게 한 거예요. 크게.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판을 걸을 때 이렇게 서서 걸으면 요 면적이 작으니까 푹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누워서 가면 누구 구출하거나 이럴 때 뭐 여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구출하려면 누워서 가야지 이게 얼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이제 1번 고르셔야 하는데 나머지 자 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신발바닥에 설피를 덧댄다. 설피가 뭐냐면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사람이 이렇게 발을 얹히는 거야. 그래서 면적을 넓힌 거야. 그 다음에 눈썰매도 스케이트 날은 날카롭지만 눈썰매는 넓어요. 그거는 면적을 넓힌 거야. 그래야지 잘 안 빠지니까, 눈에 안 빠지니까. 그래서 답은 1번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면적은 넓힌 거고, 가위날을 날카롭게 한 거는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막 사방팔방 움직이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공기에 의한 압력이 나타나는데 옳은 거. 자,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불어 넣을 때 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압력 커지죠. 기체 입자수 많아진다. 맞죠? 입자 운동 느려지는 건 아니고 입자 운동은 그냥 이제 온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데 온도가 같으면 그냥 같은 거죠. 자,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네, 맞고.
다시 읽어봐야겠네.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풍선 속의 기체는 안쪽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증가. 자, 이게 틀렸구나.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구나.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자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2번, 4번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입자 자체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일정한 온도에서 기압을 증가시켜서 누르는 힘을, 그러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부피가. 그럼 기체 압력이 증가를 해요. 압력 증가해. 왜냐하면 여기 부딪히는 힘이 여기서는 여기 가서 꽝꽝 부딪히는데, 얘는 뭐 힘은 일정해도 부딪히는 횟수가 꽝꽝꽝꽝 이렇게 횟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압이 될 때까지 압축이 되는 거고요. 입자 개수는 같은 거고, 충돌 횟수는 나가 더 큰 거고, 압력은 나가 더 큰 거죠. 미안, 이거 아니고 나가 더 큰 거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더 큰 거고, 얘는 좁아진 거고요. 빠르기는 똑같은 거예요. 빠르기는 똑같은 거. 온도가 일정하면은 빠르기는 똑같은 겁니다.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압력 센서가 있고, 그 부피 압력이 만약에 늘어나면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숫자가 딱 알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걸 곱하잖아요. 2개를 곱하면은 20이 나올 거예요. 곱하면.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들은 서로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면,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 나타나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얘가 일정하면 얘가 늘어나면 얘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곱한 값이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곱해서 20 나와야 되고, 요건 계산해 보셔야겠네. 요 1.2 1.25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이거 넣어가지고 20이 안 나오면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기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보일 법칙이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고,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은 거의 일정하다. 이게 맞고요. 주사기 속의 기체 부피를 줄이면 입자의 질량이 증가한다. 지금은 부피를 줄이면 입자가 뭐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그냥 일정한 겁니다. 다 4번 고르시면 되고요. 7번에 압력과 부피 관계를 입자 운동으로 설명한 것이다. 무엇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 일단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에 무엇이 감소하여 부피가 감소하여 충돌 횟수가 증가함으로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온도, 부피, 압력, 4번. 그 다음에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 자, 보일 법칙은 온도는 일정한 거고, 그때 기체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는 거죠.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그게 보일 법칙이에요. 가열한다라는 건 온도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온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 공기를 채운 공기 침대 위에 누우면 침대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 맞네.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1번 골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웠다라는 거는 압력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드는 게 맞고요.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 점점 커지다가 점점 결국에 터진다. 요것도 맞는데 왜 그러냐면, 높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감소해요. 압력 감소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고 그러다가 터지는 거고요. 충격에 의해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뽁뽁이로 물건을 포장한다. 그것도 이제 압력에 따라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긴 해. 그 다음에 이거 오줌 싸개 인형 우리 실험해 본 적 있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기체 부피가 늘어나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 그래서
1번,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반비례 그래프인데, 반비례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입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다. 근데 이렇게 감소하진 않아.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감소해. 이렇게. 요거는 그래프 개형을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감소합니다. 반비례 그래프에서 4번. 그 다음에 또 더 해보시고요. 21번까지 또 하는 거 몇 번까지 풀었어요 지금? 네, 10번부터 21번까지 또 해보시고, 자 10번에 풍선을 넣은 주사기, 여기 풍선이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때는 요그 압력이 증가해서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고, 이거를 빼면은 여기 기체들이 여기 압력이 감소하거든요. 그럼 얘가 풍선이 커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가에서 압력이 커지는 거고, 나에서 부피 늘어나고, 가에서 입자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 좁아지니까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커진 거고, 가와 나 기체 입자 개수는 같은 거고, 가와 나에서 기체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같은 겁니다. 이 빠르기는 온도가 같으면 같은 거예요. 온도가 같으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압력이 줄어들어요.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가 좀 줄어들거든요. 비행기 압력도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얘가 부피가 커지고, 이렇게 지금 뭐 집에 왔나 보죠. 집에 왔구나. 그러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라고 실망할 건 아니지. 실망할 건 아니죠. 뭐 공기 먹을 것도 아니고. 예. 아무튼 공기의 양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압력이 커져서.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알 수가 있다. 맞고요. 과자 봉지 속의 기체 압력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습니다. 얘가 부피가 커지면 입자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는 거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이것도 맞네. 부피가 크다라는 거는 입자 사이 거리가 먼 거고요. 운동은 똑같은 거. 운동은 물론 여기 온도는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그쵸? 네, 온도는 같은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 온도가 높으면서도 애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세게도 부딪히고 많이도 부딪히고, 그래야지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5번이 압력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온도를 변화시켰다. 이거 온도를 낮춘 거죠. 압력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온도는 가에서가 가장 높다가 맞고요. 기체 입자 운동은 다에서가 느리다. 얘가 온도가 제일 느린 거거든요. 온도가 제일 낮은 거거든요. 입자 운동도 느리고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다가 가장 멀다. 가가 가장 멀고, 입자 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가나 다 같은 거니까 기역, 니은, 리을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샤를 법칙에서 0도씨 부피의 2배가 될 때 273도씨인데, 이거 잘 모르더라도 아무튼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 빠르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가장 빠른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5번 답이고, 그러면서 부피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여기 안에 있는데 차가운 유리병 입구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기가 차가웠는데 손으로 감싸주면 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서 여기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딸깍딸깍 하면서.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4번. 그 다음에 나보다 가에서 큰 값. 풍선의 부피 가가 더 크네요. 기체 입자의 크기 이거는 동일한 거고, 빠르기는 가가 더 빠르고, 입자 개수는 동일한 거예요. 부피가 커졌다라고 해서 입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커진 거예요. 근데 입자의 크기 자체가 커진 거는 아니죠.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위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압력이 감소해서 팽팽해진 겁니다. 보일 법칙이고, 이거는 이제 증발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는 확산이고, 이거는 맞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 뜨거운 음식이 뜨거운데 비닐을 씌워. 그러면 이제 공기가 팽창하면서 랩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일 법칙인데 잠수부가 물 속에서 공기방울이 이렇게 뽀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커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죠. 네, 답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가열한 컵을, 그러니까 처음에 가열한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한 상태로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풍선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 부피 변화이기 때문에 샤를 법칙이고, 컵 속의 기체 온도 낮아질 거고,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느려지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리을이고요. 3번이고. 온도에 따라 기체 입자 운동 빠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이것도 뭐 샤를 법칙 같은 거 찾는 건데, 압력에 의한 거죠. 압축하여 저장하여 보관한다. 이거는 압력을 크게 해서 부피를 줄인 거고.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달걀을 삶을 때 그 달걀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깨지는 겁니다. 감압 용기에 풍선 넣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기를 빼면은 풍선이 크게 커진다. 그런 거는 이제 보일 법칙이죠. 이것도 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에 그 손으로 감싸지는 거는 공기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자 운동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얘 잉크방울을 밀어내요. 이렇게 B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손으로 감싸줬을 때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실험인 거고요. 네, 4번 단계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 특별히 뭐 추를 올려놓는다던가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압력을 변화시켜 준 건 아닌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이건 이제 온도를 낮춘 겁니다. 온도를 낮춰서 부피가 줄어든 건데, 온도 높인 거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이거죠. 근데 어떻게 빠르기를 어떻게 증가시켰느냐인데, 이거 온도를 높여서 증가시킨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증가시킨 겁니다. 21번에 가에서 나로 변화. 이때 변화시킨 것으로 옳은 것을. 빠르기를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네. 그럼 선생님이 너무 이 그림만 보고 풀었구나. 그러니까 빠르기를 증가시켜주면 부피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진 않고, 이거 고를 게 4번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얘가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압력을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네, 너무 그림만 보고 그렇네. 압력을 증가시켰네요 이거는. 그렇죠? 요거밖에 할 게 없네. 4번 고르셔야 되겠고요. 빠르기는 감소해야 되거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22번이구나. 22번 문제.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프고 여기는 좀 안 아프잖아요. 압력이 더 큰 곳은 나고 근데 이 둘의 힘은 똑같은 거야. 힘은 뭐 작용 반작용 이렇게 미는 거기 때문에 힘은 똑같은 거고요. 이건 이제 누르는 힘이 같을 때 작용하는 그 힘을 받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지죠.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되고 그다음에 이건 감압 용기입니다. 이건 공기를 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여기 펌프로 뺍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까닭은 다음 용어를 이용하여 모두 설명하시오. 기체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기체 압력이 감소하면 과자 봉지 속의 기체 부피가 증가하고 과자 봉지 속의 기체 부피가 증가하고 그리고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는 거죠. 일단 근데 기체 입자 개수는 동일한 상황에서 기체 입자수 개수는 변함없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여 기체 내부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에는 가와나 피스톤의 움직임. 얼음물에서는 피스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에서는 피스톤이 안쪽으로, 나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에서는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쓰시면 되고, 근데 그 까닭을 써야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활발히 움직여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다. 내부 압력이라고,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자, 요게
스포이드 끝에 액체가 이렇게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빼내는 방법은 스포이드를 감싸줘요. 스포이드를 손으로 감싸주면 온도가 올라가요. 기체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고 액체 방울을 밀어낸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태양계 할게요. 일단 9번까지만 먼저 풀고 합시다. 태양계 천체 중 공전하는 중심의 천체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위성은 각각의 행성을 공전하는 거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성도 태양이고, 소행성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외소행성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위성만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야. 1번 답이고, 태양계 행성과 외소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성은 총 수금지와 목토천에 8개예요. 8개. 외소행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외소행성 모두 불규칙한 형태이다. 아니 그래도 구형이야. 구형이에요. 구형. 모든 행성 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목성형 행성은 또 아니잖아요. 외소행성의 공전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도 발견된다.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소행성 주변에 이제 다른 애들도 있어요. 조그만 애들 그 옆에. 네. 이거 좀 어렵네. 이거 다른 게 다 틀렸기 때문에 5번 고르셔도 되는데. 자, 가는 화성이다. 태양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네, 태양 같긴 한데. 요거는 목성이고, 요거는 토성이고, 행성의 일부네. 잘 모르겠네요. 행성의 모습인데 모르겠네. 잘. 화성일 수도 있는데. 자, 나는 고리가 없다. 있어요. 다는 지구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이야. 가는 다보다 거리가 멀다. 이게 뭐 천왕성이나 해왕성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화성처럼 보이기는 한데 이게 수성일 수도 있겠네. 수성. 달이랑 비슷하게도 생겼네. 내가 지금 보는 사진이 좀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게 수성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얘가 해왕성이나 천왕성은 아니니까 가는 다보다 멀리 있다는 건 아니고요. 나와 다는 많은 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네. 이게 확실히 맞으니까 이게 수성인가봐. 수성. 화성처럼 보이진 않는데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수, 금, 지화,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를 했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 가가 나보다 큰 거. 반지름은 얘가 크고 나가 크고, 위성 개수도 나가 크고, 단단한 정도는 가가 크죠. 예,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면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큰 애가 목성형 행성이죠. A는 목성형 행성이고, 금성은 지구형 행성에 속하고, B는 A보다 많은 위성은 목성형 행성이 맞습니다. A가 맞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되고, 태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태양의 표면은 6000도씨 정도 돼요. 그거 좀 알고 있으시면 좋고, 광구 아래에서 바로 대류가 일어나고요. 태양 표면에서 플레어를 볼 수 있다. 원래 표면에 있는 거는 이제 광구라고 하는데,
광구는 흑점이랑 쌀알무늬를 뜻하고, 플레어는 이제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구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흑점이 있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이 되는 천체다. 맞고 3번 고르시면 됩니다. 플레어는 대기층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흑점이고 A가 어딨어? 쌀알무늬긴 하겠죠. A가 왼쪽 위에 여기? 나는 안 보이지? 아 여기 보이네. 아 보이네. 흰색으로 있구나. 어렵다. 쌀알무늬 흑점. 그 다음에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광구는 표면을 의미합니다. 채층은 대기에서 볼 수 있고, 이거 홍염은 대기에서 볼 수 있고, 이건 광구고, 요거 대고, 흑점은 표면이고, 쌀알무늬 표면이고, 코로나는 대기고. 흑점 개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가시기보다 나시기에는 플레어 많이 발생하고, 코로나 영역이 넓게 분포하고, 인공위성 궤도 이탈시키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네, 태양 활동 때문에. 기억 디귿. 네, 5번 모르시고 10번부터 또 좀 어렵죠 여기가. 네, 또 해보시고 21번까지 해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오로라죠. 오로라인데, 오로라는 이제 열권에서 발생하는 건데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구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태양풍이 와가지고 전하를 띈 물질들이 여기 극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가요. 이렇게 전하를 띈 물질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로라가 생깁니다. 플레어가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플레어가 나타나면 태양풍이 지구로 강하게 불어오는 거니까. 흑점이 많을 때 적을 때가 아니라 흑점이 많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4번 모르시면 되고. 천체 일주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천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늘 전체가 회전하니까 얘가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천동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튼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가. 하늘이 진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1번 고르시면 되고,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고요.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돌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다. 이게 맞고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고. 북극성 주변의 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북극성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회전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은 반대다. 아니, 다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그러니까 하여튼 같은 방향이지. 반대 방향 아니고.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난다. 연주운동은 1년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는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난다. 이게 맞죠? 계절에 따른 거는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3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별의 일주운동 중에 이제 북극성 주변이죠. 북쪽 하늘을 촬영한 것이고, 별은 1시간에 15도.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반대가 맞아요. 기억되기로.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14번에 자, 지구가 기역에 위치할 때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데 보이는 건데,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요. 태양을 반대로 지고 있어야 돼, 사람이. 남쪽 하늘은 머리 위인데 공수 자리가 보입니다. 공수 자리.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한밤중에 남쪽 하늘은 이제 요 태양 반대편에 있는 거. 한밤중에 남쪽 하늘. 태양은 쌍둥이 자리 있는데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한 달 간격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있다가 지금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에요. 얘가 처음이고. 그럼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된 게 아니라 나가 먼저 관측된 거고,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별자리 있는 쪽으로 태양이 이렇게 붙은 거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별자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가 공전해서 그런 거예요. 자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해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달의 모양과 위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A에 있을 때 사람이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의 요쪽에 보이는 거거든요. 요쪽.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의 왼쪽에 이게 왼쪽 초승달 이렇게. 그러니까 초승달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되죠.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금음달. 요렇게 보이는 거는 요쪽. 요렇게 여기 사람이 여기 오른쪽이 이렇게 보이는 건 초승달.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 고르셔야겠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봤을 때 17번에 달의 공전과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아니고요. 햇빛을 반사하는 거고, 하루에 약 1도씩 공전한다. 한 바퀴 도는데 원래는 27.3일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원래 27.3일 동안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13도 정도 돕니다. 13도. 하루에 약 1도가 아니라 한 13.5인가? 그 정도 돌아요. 틀렸고, 달의 위상 변화는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태양, 달,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게 보이는 거고요.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식은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아니요, 사귈 때, 태양을 가리려면 사귈 때고, 개기일식 때 코로나 관측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개기일식 때 태양 주변에 이렇게 태양이 가리니까 코로나 같은 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식은 태양 그림자가 아니라 달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부분 월식은 달의 위상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건 아니고, 이제 위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데 부분 월식이 나타날 때 일단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달의 위상은 원래 보름달인데 그 지구 그림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아니죠. 태양, 지구, 달이요. 태양, 지구, 달. 그렇죠. 자, 붉게 보이는 거는 개기일식이야. 개기월식. 개기월식. 이유 설명하는 말 없으니까 쓰면 되고, 개기월식.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림자가 일식이구나. 일식은 태양이 있는데 달이 이렇게 가면서 가려요. 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가 먼저 시작이야. 그 다음에 가리고 요거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요 순서입니다. 다 나가. 나일 때 쌀할머니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쌀할머니는 태양의 광구야, 표면. 이런 거는 코로나 같은 거 보는 거고, 가일 때 달의 위상은 삭이에요, 삭. 초승달 아니고.
식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인데, 요거는 이제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월식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일식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손전등 태양이고, 달의 위상은 사기다. 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큰 스타이로폼은 공은 지구고, 가는 작은 그림자긴 한데, 여기 이제 이 달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서술형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외소행성이라고? 잘 모르겠네. 구분하는 기준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공전 궤도 상에서 다른 천체의, 그러니까 이 질량이 커야 돼요. 천체의 지배적인 역할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약에 지구가 있어. 근데 여기 달이 있지. 근데 달을 지구가 더 크니까 지배적인 역할을 해요. 달이 지구 중심으로 돌고 이래. 그러면 다른 행성은 아니지. 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니까 지구가 행성이죠. 근데 외소 행성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이 구역을 지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다른 애도 있고 막 이래. 외소 행성이 있어. 그 궤도면에 다른 행성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여튼 질량이 작아서 그렇지. 질량이 작으면 외소 행성이 되는 거죠. 자, 흑점이 많이 나타났네. 가시기일 때보다 나시기일 때 태양과 지구에서 더 잘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씩 쓰세요. 태양에서는 흑점이 많으면 태양에서 플레어 같은 게 나타납니다. 플레어. 그런 게 불어오면은 지구에서는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거나 무선 통신 장애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다음에 24번에 같은 날 2시간 동안의 별자리 이동과 같은 시각 한 달 동안의 별자리 이동을 설명하시면 엄청 어렵네. 같은 날 2시간 동안은 이게 지금 남쪽 하늘이긴 하네요. 요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 자전으로 동에서 서로 일주 운동을 하고, 같은 날에는 동에서 서로 이게 2시간이니까 30도 회전보다는 이동한다. 30도 이동하는 일주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는 한 달도 30도네. 같은 시간. 왜냐면 하루에 1도씩 가니까 하루에 1도씩 마찬가지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여 이거 여기에서 서에서 동에서 서로 갑니다.
이동한다. 우리 이동한다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제 공전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얘가 한 요 정도 이렇게 가 있는 거죠. 한 30도 정도 여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럼 보일 때 월식 중에 관측한 달의 모습이다. 여기 같은데 여기 이게 지구 그림자예요. 그래서 2번 정도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2번이다. 뭘 설명해야 되지? 2번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은 이제 왼쪽이 가려졌으니까 2번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학년 거로 할 거예요. 2학년. 근데 이 교재가 이게 1학년 것까지는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근데 이게 아직 2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안 나왔어요. 교재가 이게 바뀌는 과정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학년 걸로 할 건데 하이탑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걸로 못하고 예전 걸로 할 거예요. 예전 걸로. 근데 내용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순서만 바뀌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 준비해서 할게요. 다음 주부터.